TK에서도 15억 싸들고 왔다. 홍준표의 좌파 뇌물 물타기. 아니,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죠. 일단 이 공천 뇌물 파동이 이재명 정권에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좌파 진영 안에서 벌어진 이야기죠. 좌파 진영 안에서 지금 크게 드러난 것이 두 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는 강선우 1억 원 녹음 파일, 하나는 탄원서, 이재명이 보낸 구의원 2명이 보낸 탄원서. 그런데 그 김경이 그런 이야기 하죠. 아, 이것은 뭐 일상적이었다. 국민의힘에서도 있었던 걸로 안다. 이렇게 공천 뇌물이. 근데 그거는 슬쩍 던지는 거고, 자기는 국민의힘 내용을 모르죠. 근데 자기에게 뭐 3억 원이면은 공천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민주당 안에서 다 넣은 거고, 민주당 구의원들이 뭐 1,000만 원을 주니까는 구정 선물로는 작고 많고 공천 헌금으로는 작다, 이런 이야기 한 것도 좌파 진영 안에서 다 넣는 거죠. 좌파 진영 안에서. 그래서 지금 좌파의 이 공천 뇌물 파동이 막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 장동혁 대표가 단식에 들어갔고 공천 뇌물 파동이 있고 이해훈 파동도 있고 하니까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급락을 했습니다. 좌파 스캔들이니까. 물론 뭐 리얼미터 조사인데, 리얼미터 조사 믿지 못할 조사가 계속 나오지만은 어쨌든 이제 추세는 읽을 수가 있으니까는, 뭐 수치보다 추세가 떨어지는 거 이것은 읽을 수가 있으니까.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조사한 거를 보면은 오늘 발표한 게 이재명 지지율이 53.1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전주보다 3.7%, 일주일 사이에 3.7%포인트가 떨어진 거고, 부정평가는 4.4%포인트가 상승을 했다.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이 5.3%포인트 떨어졌다. 4주 만에 하락세다. 근데 국민의힘은 3.5%포인트 상승을 해서 37.0%를 기록했다. 이제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의 이 단식 효과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좌파의 공천 뇌물 스캔들 때문이죠. 그런데 홍준표가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서울경제신문 보도를 내용으로 소개를 드리죠. 서울경제신문 기사입니다. 홍준표가 민주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천 헌금 파문을 가지고 이거를 일반화시킵니다. 영호남에서 지금도 뒷거래되고 있다. 지금 좌파의 공천 헌금 파문인데 이걸 왜 홍준표가 지금 물타기를 해줍니까? 나는 홍준표 최근에 계속 SNS 막 글을 올리고 국민의힘에 대해서 뭐 먹던 우물에 침을 뱉고 하지만 제가 뭐 신경도 안 쓰는데 이 부분은 이해를 할 수 없다. 왜 갑자기 영호남, 그러면 영남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영호남 지역, 각 당의 강세 지역은 지금도 뒷거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지금도 200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홍준표가 이렇게 씁니다. 2004년이면은 지금 22년 전이죠. 200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자기가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을 맡았었는데 그때 TK 지역 중진위원이 찾아와서 자기를 재공천해 주면 15억 원을 주겠다고 제의를 하더라. 15억 원을 주겠다고 제의를 하더라. TK에서, 그러니까 국민의힘 우파 안에서. 그래서 그날 바로 공심위에 가서 그 사실을 공심위원들에게 고한 뒤에 15억 원을 주겠다고 한 그 선배는 컷오프 시켜버렸다. 다른 신인 공천을 결정했다. 그 15억 원을 주겠다는 사람을, 그 선배 국회의원을 오히려 컷오프 시켜버리고 다른 사람을 신인에게 공천을 준 일이 있다. 이게 무용담으로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과거에 그랬다. 그리고 2006년 4월 지방선거 때는 본인이 그때 동대문에서 아마 국회의원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서울시 간부 공무원 출신이 찾아와서 동대문 구청장을 공천해 달라고 하면서 10억 원을 제시하길래 깜짝 놀랐다. 구청장 10억 원이나 제시를 하더라.
그런데 그때도 내가 그거를 들어주지 않고 내가 데리고 있던 지구당 사무국장 출신을 재공천해 줬다. 그러면서 이 말도 합니다. 그 당시에도 광역위원은 1억 원, 기초위원은 5천만 원이라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었는데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김경시 의원 사례를 보니까 공천 헌금은 오르진 않았나 보다.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지방선거 때 공천 장사를 해서 자기 정치 비용과 총선 비용을 마련하는 국회의원들이 여야에 부지기수로 있는데 그게 어찌 지금 수사당하는 김병기, 강성루만의 일이겠느냐. 그 두 사람은 아마 재수없어 걸렸다고 억울할 것이다. 지금 좌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공천 스캔들, 뇌물 스캔들이 여야에 다 있는 거다. 국민의힘에도 있는 거다는 이야기죠. 국민의힘에 있는 거다. 그런데 김병구, 강순우 둘이 걸렸으니까는 두 사람은 억울할 거다. 자, 지금 이 좌파의 공천 스캔들이라고 해서, 공천 뇌물 스캔들이라고 해서 당대표가 특검을 요구를 하면서 단식을 하고 하는 이 상황에서 전직 당대표라는 사람이 그거 여당에서도 있는 일이야. 지금도 있는 일이야. 저 두 사람은 그냥 재수 없었을 뿐이야.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물타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본인이 대구에서 TK에서 그 2000년 총선 때 누가 15억 원을 싸들고 와서 다시 한번 공천을 달라고 해서 자기가 공천위원이었는데 그거 퇴짜를 놓고 다른 신진 인물을 배치를 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한참 취재할 때입니다. 대구 경북 정치권. 정말 그때 그 젊은 혈기 엄청나게 취재 많이 할 때죠. 그래서 그 당시 상황 거의 다 제가 기억이 나고, 그리고 제가 자료도 오늘 찾아보니까 2004년 총선 때 그런 일이 있었다. 누가 15억 원을 싸들고 왔다. 그래서 그 사람 중진인데 아예 없애버리고 컷오프 시키고 다른 신진한테 줬다. 그래서 제가 17대 때, 그러니까 16대 때 그 중진위원 생활을 하다가 17대에 아예 컷오프 받은 사람이 누굴까? 그리고 새로 당선된 사람이 누굴까? 제가 그 12명, 13명입니다. 대구 12명, 경북 13명. 쭉 다 찾아보니까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은 글쎄 어느 정도 짐작이 갈 수도 있고 한데,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이름이 거론될 만한 분들은 전부 다 작고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다. 근데 누구라고 이야기도 하지 않고 15억 원을 나한테 싸들고 왔더라. 근데 나는 안 받았다. 나는 안 받고 그냥 그 사람 컷오프 시켜버렸다. 대부분의 그때 당시에 대상으로 이렇게 거론될 만한 사람은 제가 쭉 찾아보니까 거의 다 잡고 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본인이 마치 깨끗한 공천 심사를 했다는 식으로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이 좌파의 공천 뇌물을 특검을 하자고 그 당대표가 단식을 하는 마당에서 이렇게 물타기를 해버리는, 지금 이렇게 공천 헌금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본인이 어떤 뚜렷한 것도 없죠. 그냥 20년 전의 이야기는 자기가 경험을 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은 그것도 확인되지 않고, 지금 당장 저는 지금 그런 게 거의 다 이제 없어졌다고 다 생각을 했는데, 민주당에서 돌출돼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입장인데, 지금도 지방선거 때 공천 장사를 해서 자기 정치 비용과 총선 비용을 마련하는 국회의원들이 여야에 부지기수로 있는데 김병기, 강순우는 억울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해서 완전히 물타기를 해버리는 저 의도가 도대체 뭘까? 그리고 홍준표 의원이 본인이 그런데 깨끗하다고요? 그전에 논란된 거 있었지 않습니까? 상임위원장 하면서 무슨 상임위원장 활동비, 운정비를 준 거를 자기 배우자에게 생활비로 다 갖다 줬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가 역풍을 맞았죠. 그걸 왜 의정활동하라고 주는 돈을 왜 생활비로 갖다 줬느냐. 그리고 또 무슨 리스트, 뇌물 리스트에도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무죄를 받았는지 제가 잘 기억은 안 나지만은, 어쨌든 본인이 어떤 그 돈에 초연한 정치를 해왔다는 식으로
뭐 가시를 하려고 그랬는지 이게 완전히 물타기를 해버리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지금 낳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뭐 결연해야 될 사람들이 저는 몇 사람 있다고 봅니다. 지금 홍준표도 정말 뭐 결연 안 해도 보느니 벌써 뭐 당을 떠났다고 하면서, 근데 당을 떠났다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이 분란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내놓으니까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동훈 지난주 금요일에 뭐 사과하는 흉내만 냈는데 이게 또 다른 또 논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당 안에서 이게 한동훈의 사과에 대해서 이 악의 눈물이다. 근데 그 사과문을 봐도 자세히 봐도 이게 과연 사과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자기 변명을 하는 건지, 자기 변명 쪽에 더 가깝다고 봅니다. 사과를 하면서 당원 게시판에 부적절한 글을 올린 이거를 사과하는 게 아니고, 어쨌거나 지금 이렇게 이 논란이 일어나고 있으니까는 사과한다. 그런데 이 자기를 징계하는 그것은 조작된 거다. 또 이렇게 해서 새로운 분란을 일으키는 이 상황들도 있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뭐 단지 이걸 어떻게 마무리하고 할지 모르지만은 좀 정리할 것은 또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게 더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 지금 이번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 상황에서 조금 전에 국민의힘이 이달 들어서 당비를 내는 당원 수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보도자료를 냈는데 오늘 기존 당원이 108만 3천 명, 지난 8월에 75만 명 수준에서 30만 명 넘게 늘었다는 겁니다. 예, 물론 아직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하고 당내 투표권을 갖는 책임 당원도 있고 아직 3개월이 안 돼서 당비는 내지만 일반 당원인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100만 명을 넘어섰다. 108만 3천 명을 기록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고무적인 이야기라고 봅니다. 당원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 체제 출범 후에 당원 권리를 강화하는 정책이 당원 모집으로 이어진 결과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지방선거에 만전에 대비를 하겠다고 했는데, 예, 이렇게 좀 당내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그 선거를 앞두고 왜 이렇게 사람들을 정리하려고 하느냐고 하는데, 선거를 한 지금 4, 5개월 앞뒀으니까 지금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나중에 또 공천 어쩌고 할 때 그때 가서 다시 분란이 일어나면은 그거는 더 해결책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늦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것은 저는 이 인적 정리라고 봅니다.